자, 오늘은 담보물권 갑니다. 담보물권. 페이지 118페이지. 첫 번째 볼게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이 담보물권의 네 가지 특성.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 네 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은 조금 이따 유치권에서 볼 거고, 물상대의성은 이따가 저당권에서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볼 건 부종성,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부종성. 법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저당권에 있는 법조문이에요. 자, 봐봐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죠. 자, 담보물권. 반드시 채권이 생겨요. 이 채권, 이제 은행을이 채무자 갑에게 담보를 요구하죠. 그래서 채무자 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 태어난다. 채권이 있어야 태어나고, 혹시 돈을 갚아서 채권이 소멸하면 종놈도 소멸한다. 그래서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위해, 윗놈이 주인, 밑에 놈, 종놈, 주종의 관계. 그래서 법조문이 첫 번째 조문이 부종성. 자, 동그라미 1번 내용. 채권이 주, 담보물권은 쫑. 유치권, 저당권은 쫑. 2번 부종성에 관한 설명이죠.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은 태어나고, 만약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 그래서 시험은 기억이 나와요. 기억 별 3개. 저 법 조문이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또는 기타 어떤 다른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했어요. 이 두 개가 중심 단어죠. 채권이 소멸.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 말소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말소등기 없이 여기까지 나와요. 부종성하고 187조예요. 자, 3번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이거 한 10번 나왔어요. 3번 별 3개. 저당권, 담보물권은 팔 때는 주인과 함께 팝니다. 그래서 종놈인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 못합니다. 다른 채권 담보로도 분리해서는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99% 못한다로 끝나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팔 때는 주인하고 종놈은 함께 양도합니다. 함께.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종놈만 따로 분리양도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이 3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죠. 쉬운 편이죠. 자, 수반성. 수반성은 넓은 의미의 부종성이에요. 자, 수반. 단어에서 느껴봐요. 동반해서 같이 간다. 수반해서 같이 간다.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팔아야 됩니다. 이전. 따라서 채권을 팔면서 저당권에 대해서는 판다 만다. 특별한 계약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팔리면 반대 특약만 없으면 종놈도 함께 수반해서 동반해서 함께 이전. 그래서 이걸 수반성이라고 해요. 수반성 이 세 글자는 시험에 안 떠요. 주인이 팔리면 함께 이전 이 내용으로 떠요. 수반성보다는 저기 부종성 법조문이 나와요. 민법 출제 대상은 법조문, 그 다음에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3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수반성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우리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은 여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붙어서 함께 이전한다. 그렇게 법조문이 있는 데가 나요. 법조문. 자, 이제 오른쪽 유치권 갑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카센터 사장님 생각하시고, 자 봐요. 을이 카센터 사장님, 갑이 승용차를 입고하죠. 승용차가 들어왔죠. 점유. 그래서 이 물건에 수리가 들어가서 수리가 완료. 그러면 수리비 채권 주세요. 변제기 도달했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태어나려면 채권이 있어라. 담보물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채권.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어라. 이 두 개가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죠. 그래서 수리비 주세요 했는데 채무자가 수리비를 안 주면 당신 승용차 저 못 줍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뭐물류? 둘?
내회하에 머물게 하고 안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의 개념이고 그게 법조문 제1항 내용으로 볼게요. 유치권이란 동그라미 1번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가 갑승용차를 점유한 을이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래서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이라 결련성이 여기서 나오고 채권은 변제기 있어야 되죠. 수리비 주세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 지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상대방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의 개념이죠. 자, 유치권의 객체 승용차 됩니다. 동산. 건물 공사비 때문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그다음 법조문에서 유가증권도 유치권이 될 수 있다. 해서 유가증권까지. 유가증권은 시험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번 나왔어요. 옛날 10회 그런 시절. 요즘은 안 나와요. 자, 성질.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은 일단 목차. 유치권의 성질. 그다음에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성립요건. 그다음에 유치권의 힘, 효력, 항상 효력, 권리 의무.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권리 5개, 의무 2개 이걸 볼 거고. 그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요건 엄청 나오죠. 타인 소유 물건일 것. 그렇죠. 갑거해야지. 갑, 건물, 갑승용차. 채권이 있어야겠죠. 점유해야겠죠.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이 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되고 이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해라. 결린성이 있어라. 이 점유는 불법 점유 안 돼요. 법조문에 따라 적법 점유일 것.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을 것. 그 얘기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배제 특약은 유효 먹힙니다. 이런 걸 이제 성립요건에서 배워요. 자, 그러면 성립요건 보기 전에 유치권의 성질. 자,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로 태어나요. 법이 줘요.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다. 갑하고 을이 계약하지 않아요. 지상지역 전세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저당권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계약을 통해서 딴 놈들은 태어나지만 유치권만큼은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그대로 태어납니다. 법정담보물권, 법정유치권. 자, 시험은 1번 안 나와요. 법정담보물권은. 2번. 별 3개. 3번도 별 3개네요. 4번도 별 3개. 기억도 별 3개. 여기까지. 2번부터 4번 기억까지 별 3개. 첫 번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방금 봤던 왼쪽 부정성, 수반성 인정됩니다. 그 다음 불가분성이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불가분성이 뭐냐? 불가분성이 그 위에 법조문이죠. 그게 3번에 있어요. 자, 유치권자든 저당권자든 담보물권자는 지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지권리 행사할 수 있다. 채권 전부 동그라미 목적물 전부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그래서 100만 원 다 들어올 때까지 안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99만 9천 원, 1,000원이 모자라. 1,000원 가져올 때까지 승용차 못 줘 할 수 있다. 이게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지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 가분이 안 돼요. 가분. 불가분이야. 그래서 돈 전부 가져와. 이 법조문을 저당권에 대해서 그대로 또 갖다 써요. 그래서 유치권도 저당권도 2가지 다 있겠죠. 불가분성. 불가분성에 관한 판례. 그게 4번이죠. 다세대 창호공사 사건. 자, 그림 한번 봐봐요. 다세대 창호공사. 지문은 길지만 핵심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핵심, 중심. 다세대 창호공사를 한 공사 수급인. 10세대 공사를 했어요. 세대당 1,000만 원. 총 1억. 10집, 9집 다 하고 마지막 101호가 10번째 집 1층 101호. 근데 다세대는 다 공동주택이니까 소유권 10개 있어요. 모든 10집이 다 공사비를 안 줘. 그러니까 공사업자 을은 이 101호를 점거하고 유치권 들이댑니다. 문제는 101호 공사비는 1,000만 원인데 101호 주인이 줬죠. 빨리 풀어. 공사비 1,000만 원 줬어. 그러면 을은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도 된다. 안 돼요. 저 아직 다른 집에서 못 받았어요. 제 채권 전부 1억 전부 받을 때까지 저 못 풉니다.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 이게 지채권 전부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의 대상은 이거예요. 다른 세대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에 힘이 못 미쳐. 대신 채권은 미쳐요. 그래서 다세대 공사대금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저 당신 101호 못 줍니다. 비록 당신은 저한테 1000만 원 주셨지만 저 못 줍니다. 101호 주인만 개피본 판례예요. 101호는 1000만 원 줬어도 여전히 점거당해야 돼요. 나머지 세대들 안 주면. 자, 여전히 안 줘. 101호 또 개피 봅니다. 어른, 이 사람 집은 경매 안 치고 이놈들을 좀 치고 싶어. 돈을 안 준 세대만. 근데 경매는 유치권의 힘은 여기밖에 안 미쳐요. 결국 경매 치려면은 또 101호만 주고 나는 거야. 경매는 현재 유치권의 힘이 미치는 점유하고 있는 1세대만. 그래서 101호 주인이 죽어난 판례다, 이게. 그대로 채권은 전부, 경매는 점유하고 있는 1세대만.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결론을 지문으로는 쭉쭉 나온다는 얘기죠. 다세대 창호공사를 한 공사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전부 1억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중 한 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 공사수급인은 채권은 전부입니다. 공사대금 채권 1억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유치물 101호죠. 101호 전부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전부는 점유하고 있는 101호를 말해요. 101호. 자, 하지만 경매는 현재 점유 중인 유치권의 힘은 점유 중인 이 101호에만 미칩니다. 그래서 경매 대상은 유치물은 점유하는 1세대만 101호만 유치 대상이에요. 그래서 경매는 점유하는 1세대만,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 전부, 이렇게 두 개를 딱 외우는 거예요. 채권은 전부, 경매는 1세대만, 이렇게. 자, 이제 5번. 5번은 왕별입니다. 왕별. 자, 외워야 돼요. 유치권은 저 못 줍니다. 유치할 권리만 있지, 지 채권에 대한 후순위를 제끼고 일반 채권자 제끼고 경매 대가에 있어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걸 외워야 돼요. 유치권에는 지채권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게 저당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필수적으로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그대로 외워야 돼요. 우선 변제권 없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와요. 기억. 유치 목적물이 건물이겠죠. 건물을 잡고 있는데 공사비 때문에 이 건물이 화재로 날아갔어. 자, 보험금이 나와요. 주인한테, 갑한테.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물상대의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무조건 유치권이 나오면 보험금, 물상대의가 나오면 없다야. 없다. 이유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상대의는 이따 저당권에서 보겠지만 우선 변제권을 위해 존재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에만 있지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우선 변제권 없다. 이 자체로 5번. 물상대의성 없다. 이 자체로도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10번이야. 5번이 10번이라고 해야겠죠? 왕별. 딱 해서 그대로 외워. 우선 변제권 없다. 따라서 물상대의성도 없다. 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이따 보겠지만 경매권은 또 줘요. 이 세 개를 같이 하셔야 돼.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 없어. 이건 논리대로 쭉 가. 하지만 우선 변제권 없는데 경매권은 또 주더라. 이따 보면 되고 그건. 자, 성립요건 갑니다. 첫 번째,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됩니다. 타인 소유 물건은 모든 제한물권의 공통된 성질이에요. 지상지역 전세, 남의 물건 사용하죠? 유치권, 저당권, 남의 물건 담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일 것 당연한 거죠. 자,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연결시켜. 1번. 유치권자 자기 소유 물건이라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겠죠. 자기 걸 왜 잡어? 내 걸. 남의 걸 잡아야지.
그래서 자기 소유 안 돼. 자, 타인 소유 물건이라면 2번이 별 3개. 유치권은 꼭 채무자, 승용차일 필요 없어요.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지 것만 아니면 돼요. 유치권자 을 것만 아니면 되지. 채무자 갑승용차든 갑이 수리 맡긴 갑이 아버지 차, 친구 차 끌고 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이 3개 1, 2, 3번에서는 2번이 가장 잘 나와요. 하지만 1번도 중요하니까 1번도 별 3개 합니다. 2번은 별 3개, 당연히 별 3개고 1번도 그냥 별 3개 해요. 유치권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해야 돼요. 다. 자, 기억 이것까지 해야 돼요. 기억도 별 3개. 수급인이 지재료와 노력으로 건물 신축 이 말이 뜨면 수급인이 외워요. 수급인이 지재료와 노력으로 또는 지비용과 노력으로 이런 말로 나와요. 보통 재료로 나와요. 지재료와 노력은 항상 나와. 지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올렸다 또는 괄호로도 나온 적이 있어. 다른 시험에서는 수급인이 원시 취득했다 이 건물을. 둘 중 하나 같이 뜰 때도 있고 왼쪽 오른쪽 각자 뜰 때도 있어.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 그래서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네 거야. 이 건물은 네 거야. 원시 취득했죠? 을이 원시 취득했대. 따라서 이 말이 뜨면 을 거기 때문에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 성립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립으로도 나오고 행사로도 나와요. 다 부정.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안 되는데 대표 판례 수급인이 지재료와 노력으로 또는 수급인이 건물을 원시 취득 이런 말이 뜨면 빨리 머릿속으로 네 거니까 동그라미 1번에 따라 안 돼. 자, 3번 우리 시험은 안 나왔고 다른 시험에 나와서 한번 합니다. 처음에요. 분할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자, 토지 일부란 얘기는 일필토지 일부란 얘기예요.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대요. 자, 대법원 판례예요. 원래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거 이제까지 우리 용익물권만 된다겠죠. 용익물권만 사용할 수 있어. 일필토지 일부를. 하지만 유치권도 일부에 된다는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분할 가능한 이 판례예요. 그대로 나와요.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 줄면 부동산 일부에 유치권도 된다 하더라. 누가? 대법원이. 그래서 한번 외워봐요. 다른 시험이 뜨면 몇 년 전에 뜬 거라 우리 시험에 꼭 뜨거든요. 몇 년 후에. 그래서 부동산 일부 분할 가능한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이 되더라. 꼭 용익물권에 한정되지 않더라. 확대시켰습니다. 대법원이. 자, 넘깁니다. 이제 성립요건 두 번째. 채권이 있어야 되고 이 채권은 변제에 도달해 있어라. 어렵지 않죠? 1번 별 3개, 2번 별 3개. 자, 1번 피담보 채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은 변제해야 될 시기, 변제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죠. 오른쪽.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변제기 도달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태어나니까. 자, 하지만 2번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을 허여받았다면 그러면 이 의미를 이해하겠죠? 법원이 변제기를 6개월 뒤로 미뤄줬다겠어요. 따라서 변제기가 뒤로 가버렸으니까 이 경우라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환 기간을 뒤로 미뤄줬구나.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자, 이거 어차피 임대차에서 해야 돼요. 임대차에서 이렇게 특약을 걸죠. 원상 복구 약정, 원상 회복 약정. 이 특약이 떠 있으면 제가 애월하겠어요. 이거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임대차에서 비용 규정은 임의 규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놈이 발끝이라겠어. 비용 포기해버렸죠. 비용 포기했으면 비용 채권이 있다 없다? 없어. 채권 자체가. 그래서 비용 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출인데 이거 몰라도 다 맞히게끔 흘려보냈어요. 너무 어려워서. 알면 좋죠. 그래서 별은 안 해요.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원상 회복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비용 채권이 없지. 비용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채권이 없으면 목차에 따라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쭉 풀어가야 돼요. 단순 암기 no. 단순 암기 no. 단순 암기는 안 돼요. 너무 많아. 단순 암기를 하려면. 그래서 어차피 임대차에서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특약 걸려 있다. 그러면 거기 왕별이야, 왕별.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분리해도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 임대차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자, 채권과 목적물과의 관련성. 채권은 반드시 목적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자, 이게 정리된 거예요. 유치권이 태어나는 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놈. 우리 시험에 나온 다섯 놈. 이 놈이 훨씬 중요하죠.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 관련성이 없는 거 어마어마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중 이 세 놈 어마어마하죠. 일단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되는데 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있어라. 대표가 비용이죠.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불이행 손배채권은 목적물하고 상관없어요. 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했으니까 유치권 안 태어나요. 하지만 무슨 채무? 비용 채무불이행이라면 비 떠버렸죠? 그러니까 비용 채무불이행 손배채권 유치권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가축 제주도 말사건 말이 농작물 다 옆집 먹어버렸죠. 그래서 말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목적물로부터 가축으로부터 발생했으니까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가축 이렇게 나와요. 가축.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이 우리 시험에 지문이 3개의 형태로 나오는데 원칙 채무불이행 손배채권은 안 돼.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지만 채무가 비용 채무였다면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돼. 그 다음 목적물 가축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목적물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태어나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손배채권은.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 세 놈이죠. 특히 이 두 놈. 임대차에서 보증금, 권리금, 금이죠. 보증금, 권리금. 그다음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이 세 놈은 임대차 계약관계, 매매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거지 임대차 목적물,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건 아니야. 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에 나온 게 건축 자재 매매대금. 그 다음에 에어컨 사세요. 그럼 매매계약 성립하겠죠? 그 에어컨값, 부속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건축 자재 내가 너 매매대금.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5억은 줘야지 매매자금,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태어나요.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이 매신탁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이지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관련성이 인정 안 되는 대표다. 유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두 놈이에요. 보증금, 권리금. 7번, 6번. 이 두 놈만 13번 나왔어요. 맨날 나와. 보증금, 권리금 안 된다고. 매매대금까지 3개. 자, 관련성 인정되는 놈, 중간에 인정되지 않는 놈. 1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관련성이 인정돼서 유치권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억, 니은, 디귿 별 3개. 수리비 채권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납니다. 긍정으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 공사비는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신축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도급인은 갑을 말해요. 공사준 건축주를 말해요. 갑이 을한테 공사 맡겼죠. 그러면 도급인이 갑이고 실제 공사한 공사수급인 오른쪽이 을이에요. 그러면 항상 을이 공사는 했지만 이 건물 소유권은 갑이 취득하는 거예요. 보통 공사가. 그래서 이 건물 소유권을 왼쪽 놈 갑에게 귀속기로 한 보통 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 채권. 공사비로 읽어요. 공사비. 지문은 길지만 나는 뭐만 본다? 공사비만 보면 돼요. 수리비, 공사비 볼 것도 없어. 유치권 태어납니다. 그 다음 디귿.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비용 지출하죠. 비용은 2개. 필요비, 유익비, 비비비. 그래서 비비비로 끝나면
목적물에 비용 지출했구나. 피담보 채권 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면 돼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말사건이네. 우리 시험은 괄호로 나왔어.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자, 이 손배채권은 이 가축으로부터 발생했죠.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이 가축인가? 말이 가축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동물농장을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이 그 동네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했다. 왼쪽. 그래서 유치권이 태어납니다. 말은 잡아도 되지만 개는 물리면 잡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물려요. 개는 절대 나 유치권 행사하려고 이 개 치료비 때문에 잡아야지 한순간 더 물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말도 조심해야 돼. 말 뒷급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사람은 유치권 행사하려고 무리를 한 거야. 말에 잘못 채우면 큰일 나요. 안 그래요? 큰일 나. 자, 그래서 이게 제주도 말 사건이고 3번 별 3개죠.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항상 청구권은 채권으로 읽어요. 채무 불이행 손배채는 원래 안 돼. 하지만 어떤 채무? 비용 채무 불이행이죠. 비가 떴어. 비가 뜨면 무조건 유치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비용 채무 불이행 손배채권은 원채권. 원채권은 비용 채권, 비용 채무를 말해요. 원채권이 비용 채권이었죠. 그래서 이 원 비용 채권의 연장으로 봐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 말이에요. 채권은 비용 채권일 거고 채무는 비용 채무겠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비용 나오면 유치권 태어납니다.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잘 나온 게 밑에 결련성 인정되지 않는 놈들 1번, 2번, 3번 왕별 1번, 2번, 3번 기억까지. 기억은 별 3개고 1, 2, 3번 왕별. 1번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게 뜬 순간 보증금 나오면 비가 아니죠. 비 아니야. 금 보증금 유치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길게 나와요.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한 권리금 더 길어요. 제일로 짧은 놈 제가 고른 거야. 막 2줄로 넘어가. 하지만 뭐가 딱 보인다. 권리금이 보여요. 2번째 줄에. 권리금 반환 채권이 나와요. 그러면 안 돼. 보증금, 권리금 안 돼.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다. 여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않는다. 부정으로. 그 다음에 3번 매매대금 채권 이렇게 나와요. 매매대금 채권으로도 나오고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매매가 빠지고 그냥 대금 채권 나오면 저 앞에 건축 자재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건축 자재 매매대금 채권이구나. 건축 자재대금, 매매대금. 소수로는 안 돼, 없다. 기억,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에 따른 부속물 에어컨 값이죠. 여기도 매매대금 채권이 떠요.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건축 자재 매매대금 채권. 그래서 유치권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4번 계약명의 신탁,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계약명의 신탁,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개가 선이라면 을이 수탁자가 소유권 먹거든요.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그러죠. 소유권은 네가 먹어. 하지만 내가 준 5억은 돌려줘야지. 이게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에요. 부당이득. 이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고 그쪽에서도 나와요. 계약명의 신탁 나오면 이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무조건 없어요. 그래서 결연성이 없어요. B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채권 안 돼. 이렇게. 그다음 5번 채무불이행 손배채권도 마찬가지 유치권 태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렇게 그 다음에 채불 손배채권. 오케이. 자, 이제 점유죠. 지금까지 본 게 채권에 관한 성립 요건이었고 이제 점유.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돼요. 법조문이 불법행위로 개시되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법조문 제2항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다. 유치권자는 이 유치물을 계속 점유해야 된다. 계속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전속 요건 4글자가 떠요.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법이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다 하면 맞는 지문. 자, 여기도 별 3개 하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 점유는 항상 세트.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똑같은 점유죠. 시험은 간접 점유만 나와요. 자, 이제 봐봐요. 을이 승용차를 유치하고 있죠. 카센터 사장님. 그런데 이 을이 카센터가 너무 비좁아. 그래서 옆집의 승용차를 임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맡겼으니까 점유 매개 관계. 얘는 직접 점유자. 사장님께서는 간접 점유. 괜찮아요. 유치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로도 유치권이 태어난다. 문제는 옆집 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여야지. 채무자한테 승용차를 맡긴 순간 임치예요. 준 거 아니에요. 맡겼어. 임치.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의 경우는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이 왕별할 거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의 경우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 맡겨야지 채무자한테 맡긴 순간 끝나버린다.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작년에 나왔네 보니까. 자, 2번. 간접 점유로도 그래서 옆집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간접 점유가 상관없다는 거지. 기억 왕별. 유치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 이게 뜬 순간 소수로 결정됐어. 안 돼, 안 돼. 없다, 안 된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 나온 순간 안 돼, 안 돼. 자, 3번.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점유하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점유하기 전에 먼저 채권이 발생했어. 채권 발생 후 나중에 점유가 들어오든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유치권은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점유하다 채권이 발생했든 먼저 채권 발생 후 나중에 점유 들어왔든 결국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채권 점유죠. 2개 다 들어오면 유치권 성립. 그다음에 채권 점유 2개 들어오면 유치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앞에 있든 나중에 있든 채권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채권 점유 2개가 들어오면 유치권 태어난다 그 얘기고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별 3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세트예요. 법조문이 있지만 불법 점유자에게 본권 주지 않아요.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 점유한 사람한테 권리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판례가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니은은 대부분 판례는 눈을 크게 떠요. 찾으면 돼. 범죄 흔적을.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해서 유익비를 지출했네요. 이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에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다. 자, 이 지문이 떴어. 또는 성립한다. 떴어. 그러면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죠. 그러면 범죄 흔적을 찾아봐. 점유할 권한이 없어.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너는 불법 점유구나. 아무런 점유할 본권이 없구나. 따라서 너한테는 이 비용이 발생해도 네 점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면 맞는 지문. 태어난다 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도 봐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 자, 이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 범죄 흔적. 전세권이 소멸. 먼저 이걸 봐야 되죠.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사용할 권리가 없죠. 그런데 소유자 합의 없이 증축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 비용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세권 소멸. 여기서 느껴야 돼. 본권 없어. 아하. 적법점이 아니겠군. 불법점이요. 아무런 권리 없이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소수로는 유치권 안 태어난다. 그래서 불법점유에 관한 대부분 판례 2개예요. 그래서 딱 찾아내면 돼. 점유할 권리가 없어. 너 불법.
전세권이 소멸했어. 너 불법이니까 안 돼. 이렇게. 자, 5번은 별 3개. 자, 입증이죠. 괄호를 외워버립니다. 점유의 우리 점유권에서 점유하면 권리적법 추정 법조문이 있죠. 자, 을이 현재 승용차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점유하면 권리적법 추정되니까 유치권자 지가 적법 점유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입증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유치권에서 입증은 점유의 적법 추정이 있기 때문에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우리 세트대로 훈련해요. 그래서 봐요. 유치권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이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그 법조문에 따라. 자, 이렇게 외우시고 우리 입증 그걸로도 찍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찍어볼게요. 유치권자 스스로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게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또는 증명할 필요는 없다. 2개 중 하나겠죠. 그러면 불법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만일에 X지문 한번 떠왔다 해봐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저 불법 아니에요. 이걸 증명해야 된대요. X예요. 왜? 소극적 사실이니까. 저 아니에요. 그거 입증 못해요. 그래서 불법 아님을 쥐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법 아닌 게 적법이잖아요. 그래서 적법, 점유의 적법에 관한 입증은 유치권자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채무자 갑이 판사님 얘 불법 점유예요. 적극적 사실. 불법 점유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지 유치권자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법 아님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소극적 사실 할 수 있지만 혹시 점유에 관한 입증 뭐 그런 식으로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앞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점유에는 권리적법 추정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어차피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우리 점유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유는 적법 추정되면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 을이 이 점유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 적법 점유든 불법 아니면 이렇게 나오든.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항상 입증이 어려워요. 증명이. 자, 마지막 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을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을 것. 그렇다는 얘기는 1번 별 3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갑을 특약은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치권 배제 특약 또는 유치권 포기 특약 같은 말이에요. 이거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대표가 제가 뭘로 예를 들었죠? 사장님 제가 수리비를 못 주더라도 유치하기 없기. 이게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이죠. 제가 수리비를 못 주더라도 제 승용차 지방 꼭 가야 되니까 유치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청약했고 콜 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특약이. 근데 싫어요 하면 뭐 특약 자체가 안 맺어지 그렇지.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 먹힙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수리비 못 줘서 사장님 약속한 대로 저 유치하기 없기 그랬는데 사장님이 배신 때렸죠. 그래서 이 유치권 배제 특약 신랑을 불러서 제3자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감력계에서 남편을 불렀죠. 그래서 이 특약은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제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1번 별 3개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기억이죠. 이와 같은 유치권 배제 특약, 포기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사자, 감력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자가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특약의 당사자 아닌 신랑도 제3자 나오면 신랑, 남편, 애인 생각을 하겠어. 그래 내 애인도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3자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제 성립요건 끝났죠. 이제 두 번째 파트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의 의무. 자, 흑판 봐봐요. 유치권자의 권리 5개 법이 규정해놨고 유치권자의 의무 2개 규정해놨어요. 권리 5개, 의무 2개. 가장 중요한 유치권자의 권리는 유치할 권리겠죠. 이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유치권자 우선 변제권 없지만 경매권 줍니다. 그 다음에 간이하게 쉽게 자기 채권 변제를
충당합니다. 유치물로서 승용차로 직접. 이게 간이변제 충당권. 마음대로 못해요. 법원에 허락받아야 돼. 법원에 청구해서 쉽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고, 또 건물에 세를 줘서 월세 임료를 받아서 이 월세로서 자기 채권 변제 충당하는 걸 과실수취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실수취해서 자기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그다음 항상 점유하고 있죠.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일러 수리했다, 건물 유치하다가 내부 공사했다, 이런 비용, 필요비, 유익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다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유자한테도 인정되고 유치권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다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안 되는 놈이 없어요. 유일하게 안 되는 놈, 전세권자 필요비. 전세권자 필요비만 안 되고 다 됩니다. 어떤 놈도. 그러면 유치권자의 권리, 경매권 외워야 되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이 있다 외워야 되고, 이런 단위 익숙해져요. 쉽게 변제 충당권. 과실수취해서, 과실하면 항상 월세라겠어요. 월세 받아서 내 채권 공사비 이렇게 까나갑시다. 이것도 변제 충당권이에요. 이걸 과실수취권이라고 제목에 나올 뿐이에요. 과실수취권. 과실, 월세 받아서 내 채권에 까나가자. 과실수취권. 비용은 항상 있을 거고. 자, 유치권자 의무 두 개. 승용차 건물은 유치하고 있는 을게 아니라 갑거죠. 또는 제3자 소유겠죠. 남의 물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조심스럽게 관리 좀 해주세요. 이게 성관주의 의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 지가 아니니까 채무자 승낙 없이 이 벤츠 승용차 사용하면 안 되지. 부인한테 빌려줘서도 안 되지.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지. 다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스럽게.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지 마, 빌려주지 마, 담보로 주지 마. 승낙 없이 하지 마, 그거예요, 결국.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 99.9% 지켜야 되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세부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할 권리. 유치권자는 유치할 권리가 돈 주실 때까지 당신 승용차, 당신 건물 못 돌려드립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인도 넘겨주는 걸 거절합니다. 이게 유치할 권리의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건 지역적으로 시험 안 나오죠. 자, 2번 별 3개. 기역, 니은, 왕별. 자, 2번. 유치권의 이 목적 부동산, 건물이 공사비 때문에 을이 유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야 돼. 아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대. 그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거나 경매로 날라갔대. 그러면 오른쪽 놈 유치권자, 권자 을은 이 3자인 건물 산 양수인 또는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별색이란 얘기야.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도 유치권은 물권, 절대권. 그래서 경매 받을 때 유치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꼭 현장 답사를 제가 하라겠어요. 큰일 나니까. 낙찰받아 갔는데 유치권자가 있으면 인도를 못 받아. 유치권자가 들이대버리니까. 그래서 봐요. 흑판 봐요. 항상 그림으로 봐야 느낌이 살아. 공사비를 근거로 을이 건물 유치 중. 그런데 저당권자가 있어서 경매로 날려버렸죠. 돈을 못 갚으니까. 자, A가 낙찰받았어. 쫄래쫄래 갔더니 아이고 빨간 플랑카드를 그때야 발견한 거죠. A는 경락인 제3자, 유치권자는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3자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왕별 판례할게요. 이 건물에 먼저 저당권이 있었어. 먼저 일반 채권자가 경매 치려고 가압류 등기가 있었어요. 그 후 을이 공사 들어갔고 그 후 공사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 중. 저당권이 있었어요. 혹시 전세권 대항력 임차인도 있었어요. 2번 저당권자였어요. 마지막 공사 들어가서 을이 맨 꼬레비로 태어났다고 해봐요. 자, 2번이 항상 저에서는 이따 저당권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해봐. 항상 2번이 경매쳐요. 2번이 경매치면 이놈 기준 밑으로가 아니야. 1번 최선수인 기준 밑으로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모든 저당권 소멸 얘 밑으로 소멸하니까
용의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해. 그냥 저 용의야 너 후빠구나.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이래. 이놈도 대항 못해요. 저당권 소멸, 후빠니까 소멸. 그러면 나는 유치권인데 어떡하느냐? 이 법칙에 작동 안 받아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대버리지. 그래서 저, 용, 저, 유 순서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소멸해. 후빠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날아가다. 방 빼줘야 돼. 들이댈 수 없어. 하지만 유치권만큼은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만큼은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든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있었든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기억. 이걸 이제 해야지.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걸 전제로 압류 전, 줄여서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만 취득했다면 방금 말한 대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든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있은 경우라도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압류 전 동그라미 압류 전이었다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면 전에 유치권 취득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소수로가 무조건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으로만 나오면 중간에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소수로는 상대방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수인은 경매 절차 매수인, 경락인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니은 압류 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밑에 세 번째 줄 유치권 취득했다면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압류 후 동그라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있다 후 없다가 성립하는데 자, 니은은 두 번째는 지문이 길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두 개의 지문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문.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 수토. 채권 있었고 점유 들어왔어. 그럼 점유 취득 여기서 채권 있었고 점유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유치권 취득했어. 그런데 유치권 취득이 언제래요? 압류 후죠. 압류 후. 따라서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두 번째 줄 중간. 점유하다가 자, 점유 있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 도래 수토. 그러면 점유 있고 채권 들어왔죠? 변제기가 도래했죠? 그러면 변제기 도래 이 시점에 얘는 채권 점유 둘 다 들어왔으니까 유치권 취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치권 취득 시점이 언제야? 압류 후잖아요. 그래서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두 개의 지문이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풀어서. 처음에 공사대금 채권 있고 점유 들어왔는데 이 나중 점유가 된 때 유치권 취득했어. 근데 압류 후에 점유 들어왔죠. 압류 후 유치권 취득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줄도 압류 후 채권 변제기 도래했죠. 그러니까 유치권 취득 시점은 압류 후란 얘기지. 그래서 압류 후 유치권 취득한 경우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요. 없다. 그래서 이게 자 봐봐요. 중심을 이렇게 꽉 잡아야 돼. 압류를 기준으로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무조건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중심이지만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지. 니은같이. 그래서 복잡하지만 중심 꽉 잡고 채권 나중에 점유 들어든 점유 나중에 채권 들어든 어찌됐든 압류 후 나중에 한 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유치권 취득한 거야. 첫 번째 줄은 채권 점유고 두 번째 줄은 점유가 먼저 있고 압류 후 채권 변직이 도래했죠. 결국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대항할 수 없다. 중심 잘 잡아요. 기억연이 한 문제짜리로 나온 줄 한 문제 박스 문제로 할 수 있어요. 중심 잘 잡아. 자, 3번 안 중요해요. 유치권자는 유치 건물이 경매로 날아간 경우 경락인에게 A죠.
나 갑한테 공사비 1억 받을 때까지 당신이 비록 낙찰을 받았지만 저 못 줍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지. 경락인한테 네가 1억 갚아, 네가 돈 갚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인에게는 건물 유치권 행사 내용이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거지. 지 받을 돈, 공사비 채권 네가 갚아 변제 청구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항상 채권은 채무자한테 행사해야 되니까. 이런 걸로 한번 나왔어. 자, 4번까지 하고 쉴게요. 자, 소송이 걸렸죠. 갑이 건물 반환 청구 소송 들이댄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자 을은 이 건물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자는 반드시 법원 가서 판사님, 저는 갑이 공사비를 안 줘서 유치권에 기해 건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제 소송 빨리 날려버려 주세요. 기각시켜 주세요. 반드시 주장해야 돼요. 유치권 주장을 해줘야 법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도 뜨겠죠. 자, 주장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줘서 아, 당신은 유치권이 있군요.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상환 이행 판결이 나와요. 상환 이행 판결 어디선가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동시행항변권에서. 동시행항변권하고 내용 여기 똑같아요. 거기도 주장해야 법원 판단하고요. 인정되면 서로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무슨 얘기냐? 갑은 공사비 주시고 당신은 이제 유치 풀고 건물 주세요. 서로 공사비 주고 건물 돌려주고 이렇게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그러면 이놈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데 갑이 소송 제기했죠. 건물 반환 청구 소송. 그러면 상환 이행 판결이 떨어지면 갑은 전부 이기지도 전부 진 것도 아니죠. 절반 이기고 절반은 진 거예요. 돌려받으니까 절반 일부 승소. 지도 공사비 줘야 되니까 일부 패소. 그래서 일부란 말이 나와야 돼. 일부.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은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일부가 나와야지 전부 패소 이렇게 장난쳐요. 전부 패소 아니지. 상대방도 건물 돌려주라고 판결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도 나오고 일부 패소 이렇게 나와야지. 장난쳤어요. 전부 패소라고. 전부 나오면 X예요. 절반 이겼지. 지는 져야 되니까 절반 졌고 공사비는 주라고 했잖아. 판결문에. 이겼고. 그러니까 절반 이기고 절반 졌다.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일부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10분간 쉽니다.